이 모든 것을 또 다른 앵글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우리 ESG 담당하신 우리 그 부장 입장에서는 투자 포인트라 할까? 어떤 그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 일련의 이런 상황들, 지정학 이슈와 뭐 그거에 대응한 노력들에 기반할 때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ESG를 좀 더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볼 때 지금까지는 그 회사의 성장성, 매출과 이익,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이제 기업을 볼 때는 환경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위해서 지배구조는 잘 갖춰졌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매출이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E나 S 그리고 G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전자폐기물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인력 구조, 공급망의 안정성이 과연 잘 구조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정학 이슈나 리스크에 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ESG 요소를 좀 폭넓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지정학 이슈를 저희한테 또 던지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관련돼서 월보도 계속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 예. 좀 많이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얼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답만 했는데요. 네. 센터장한테 질문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예. 아까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네. 또 매크로에 대한 변화가 더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채권 관련된 채권.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소시적에는 또 예전에 옛날에. 유명한 또 채권 애널리스트였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뭐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 또 채권의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돼서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상황 아닌가 이런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을 좀 투자할 만한 시기가 온 건가요 이제? 네. 지금 얼추 네. 채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채권도 당연히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뭐 러시아 공급망 이런 문제가 풀려가지고 에너지가 안정이 되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지금 연준이 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까지 가서라도 인플레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인플레는 점진적으로 조금 안정되는 방향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세션 우려 실제로 커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가 조금 안정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뭐 중도 매각의 기회도 있겠고요. 하지만 설령 안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금리 레벨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예를 들면 국고 3년 금리가 제가 어제 보니까 3% 중반을 넘어가는 것 같고, 네네. 예를 들어 뭐 공사채 중에서도 안정적인 한전채 네. 수급 요새 조금 안 좋긴 한데 그 덕분에 금리 자체는 뭐 4.1, 4.2 막 이럽니다. 3년짜리가. 네네네. 그래서 일드 캐리 이런 관점에서도 채권은 지금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가 예상처럼 안정된다고 한다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점도 유리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예금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점이기도 하죠. 중간에 매각을 통해서 이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근데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런 거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많이 강조해온 혁신, 기술 이런 거는 자본주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성장, 혁신주,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자본주의 성장을 향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인컴을 가져간다.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았을 때는 이 인컴 자산의 매력이 없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거의 얼추 올라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바벨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기에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따라서 이쪽의 비중도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3%대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오랜만에 진짜 네, 오랜만인 네,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부터 갑자기. 자, 이제 제대로 진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사태로 지정학 위험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 블록화도 더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더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 분업화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국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공급 체계 안에서도 당연히 효율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걸 위해 고도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편의상 단순하게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방앗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마을 전체로 보면 당연히 중복 투자이고 비용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거기 들어가는 기계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수혜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새 방앗간이 기존의 방앗간보다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우리 지구촌이 어떤 충격에 직면했을 때 이번에는 뭐 지정학 위기, 공급망 교란 이런 어려움이죠. 이런 게 닥쳤을 때 시장 경제가 새로운 기술, 생산성 혁신을 이용해서 그러한 교란을 극복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지정학 위기 또 공급망 교란 이런 걸 강조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 제약상 불가피하게 좀 단순 도식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 이런 게 뭐 중요한 거 그런 국면은 맞습니다만은 이미 사실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밖에 다양한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당분간 시장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란 속에 또 다른 기회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